소설 읽는 법이라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 거야.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소설을 읽으려면은 이 읽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는 목적이 뭐죠? 출제된 문제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 패턴을 읽으면은 읽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자, 뭐라고요? 출제 패턴을 알면은 읽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제 패턴을 보면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선생님 방금 소설 읽는 법 두 가지라면서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1, 2라고 두 가지를 쓰는 것이고. 자, 출제 패턴은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 맨 마지막 문제 유형은 무슨 문제 유형? 보기 감상 유형.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 이건 똑같죠. 그리고 이제 1번 유형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문제 유형으로 바뀌어 버렸어. 최근 들어서 이건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서술상 특징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 보면은 보통 어떤 문제 유형을 말하는 거지? 선지에 어떤 말이 나와? 구성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문체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시점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등등등. 이제 이런 게 이제 서술상 특징 아니에요, 그렇죠? 작품 속 화자, 작품 속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그래서 뭐 시점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등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뭐지? 24 대수능처럼 첫 번째 문제에서 곧바로 이걸 물어볼 수도 있죠. 뭘 물어봐? 인물을 물어볼 수도 있어. 인물. 그 인물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물의 내적인 정보에 대해서 묻거나 심리, 인물의 외적인 정보에 대해서 묻거나 관계. 자, 인물의 내적 심리, 외적 관계. 내적 심리, 외적 관계. 자, 이걸 묻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소재나 배경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소재나 배경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 유형은 뭘까요? 출제 패턴상 모든 문제에 걸쳐 있고 그리고 맞냐 틀리냐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 사이에 축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네 가지 유형 중에 당연히 2번입니다. 2번. 이 인물은 소재에도 걸리고 배경에도 걸려요. 해산바가지라는 소재. 누구한테 걸리는 소재입니까? 해산바가지.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 시어머니의 해산바가지거든요. 에? 자, 배경. 그러면은 배경 했을 때 우리가 얼른 떠오를 수 있는 거 뭐죠? 시대적 배경. 혹은 그 해산바가지만 해도 전통사회. 그죠? 전통사회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들의 사랑의 실천 방식인 거니까 어떤 그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이야 이후야. 산업화 이전에 배경을 두고 그 인물 시어머니와 관련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기 감상 문제는 당연히 인물 빼고 문제를 만들 수가 없지. 다 인물에 관한 문제잖아.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얘는 세모야, 세모. 얘는 동그라미인데 얘는 세모. 일부 인물이 관련된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 근데 첫 번째 문제 마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감이 잘 안 온다면은 작년 대수능을 예를 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자, 봐. 화면을 봐. 이제 같이 볼 거야. 문제에서 내가 체크하는 데다가 똑같이 형광펜으로 색깔해봐. 이미 다 풀어가지고 밑줄 막 그어져 있을 테니까 형광펜으로 구분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인물의 속내에다가 색깔. 자, 칠판 보시고 음영 처리하는 거 잘 보시고. 자, 인물의 속내에다가 색깔. 됐습니까? 속내. 자, 2번 선지로 가가지고요. 자, 비난. 말 실수에 대한 뒤에 있는 비난에다가 색깔해 보시고. 비난. 자, 그리고 다툼. 비난, 다툼. 3번 선지. 자, 냉담함에다가 색깔. 냉담함. 자, 4번 선지. 자, 무시. 자, 색깔. 그 다음에 결연함 색깔. 그리고 5번 선지로 갑니다. 5번 선지. 자, 앙금을 씻는 색깔. 자, 공통점이 뭐죠? 지금까지 제가 음영 처리했던 단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정서나 태도가 되겠죠. 뭐라고요? 정서나 태도입니다. 자, 몇 번 유형이죠? 2번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는데 보기 문제로 살짝 건너뛰어 볼까요? 보기 문제로 살짝 건너뛰어서 중간 두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마지막 문제까지도 그렇다. 점프해 버릴게요. 점프. 자, 마지막 문제 봐. 보기 문제. 자, 이렇게 쭉 가면서
자, 생각을 감추거나, 자, 생각을 감추거나 색깔. 됐습니까? 2번 선지로 가가지고요. 잘못 인지. 자, 그 다음에 추측 색깔. 잘못 인지, 그리고 추측. 지금 보기 문제 보고 있어요. 자, 3번 선지로 내려가시면은, 3번 선지에서는, 자, 여기 밑으로 가셔가지고, 자,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색깔.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그 다음에 4번 선지로 내려가셔가지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뒤에 뭐야? 망설이는 색깔. 망설이는 색깔. 망설이는. 자, 5번 선지로 가셔가지고, 자, 사건을 파악까지 색깔. 자, 지금까지 형광펜으로 색깔한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단어나 구에다가 색깔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죠? 정서나 태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서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 가운데서 두 문제 건너뛰고 4번으로 왔는데 이 모든 문제에 걸쳐서 모든 문제, 모든 선지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인물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중추적인 역할, 축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독서 기출 중에 기축통화 기출 기억나십니까? 독서 기출에 기축통화 할 때 그 축이 굴대 축자거든요. 바퀴, 양쪽으로 굴러가는 바퀴를 연결하는 가로막대야. 그 역할이 바로 인물 유형인 거거든요. 인물 유형의 문제. 이 문제 없이 소설 없습니다. 이 문제 없이 문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자 이렇게 1번에다가 화살표를 딱 할 거야. 이게 굴대 역할을 하는 바퀴 연결하는 마차 속 굴대 역할을 하는 2번의 역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읽을 때 여기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정보. 인물의 뭐? 정서. 인물의 뭐? 태도. 여기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패턴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나머지 문제도 대비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문제 풀 때는 정서, 태도에 각각 정서, 태도에 밑줄 긋는 연습하셔야 된다. 정서, 태도, 밑줄. 알겠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 더불어 적어볼게요. 2번 칸에는 시간, 공간이라고 적어볼까요? 시간, 공간이라고 적을까요? 시간, 공간. 여기 배경에 대해서 묻는 문제 유형 있어 없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수능 기출 중에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이화정이라고 하는 동일한 공간 있는데 동일한 공간 이화정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임의로 기억, 니은 하면은 기억과 니은이 동일한 공간이지만 여기에 있는 연루된 인물들의 정서 태도는 각이한 거였거든요. 각이한 거에서 서로 달랐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요즘 트렌드야, 트렌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자리 잡은 게 공간의 의미를 묻는다 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시간의 의미를, 와우! 이 작품, 그쵸?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은 24학년도 대수능 요거, 그쵸? 이 녀석, 지나서 더불어서 24학년도 9평을 건너뛰어 볼게요. 9평. 다음 페이지로 넘겨봐. 그러니까 24학년도 9평에 보면은 꼬맹이 7살짜리 여자애가 27살짜리 20살 차이 나는 그 나이든 남자애들 두 명을 친구로 거느리는 아주 코믹한 상황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지나서 두 번째 지나서 세 번째 문제를 봐봐. 자, 3번 문제 보란 얘기야. 24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에서 자, 30번으로 나왔던 겁니다. 2사 공부에서 30번으로 나왔던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현기슈퍼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물었어. 이게 시간이냐 공간이냐 시작. 공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별도의 문항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 트렌드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시간과 결부지어서 정답이 도출되죠. 자, 내려가 볼까요? 자, 보입니까? 여기, 그날, 요즘, 와이쿠야. 5번 선지 봐봐. 5번 선지 보이니? 여기. 보이죠? 공간이잖아. 그날이라는 시간, 그죠? 요즘이라는 시간, 시간과 결부된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요즘 트렌드야. 그래서 소설 읽을 때는 정서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돼. 슬프다, 기쁘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동시에 시간이나 공간에다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 왜?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알겠죠? 요즘 트렌드야. 특히 요거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요거 잘 봐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 공간에 괄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장면 구분 기준이다. 뭐라고요? 장면 구분 기준으로서 이 녀석이 역할을 합니다. 장면 구분 기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이런 말 본 적 있죠? 장면의 빈번한 전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걸 맞다 틀리다 판단하려면은 장면이 어디서 바뀌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한 거 보이죠? 이때라는 시간 표현. 오케이? 뭐 3년 뒤 뭐 이런 표현. 그러면 장면이 딱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뭐 북문을 나서 할 때 북문이라는 공간. 오케이? 또 남문으로 들어서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집 밖을 나와 거리로 나서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장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체크가 돼 있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갈 수 있고 남들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여기다 써볼게. 이 소설이라는 애가 우리를 애매기는 결정적 포인트가 뭐죠? 정보량이 많다야 적다야? 정보량이 많다는 게 가장 까다로운 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보량이 많다야.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 없어? 찾기가 엄청 곤란하다는 어려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못 알아봐서 시간 지체 요인으로 발목을 잡잖아요. 여러분 발목을 한번 보세요. 써 있잖아요. 소설. 여러분 발목에는 소설이라는 지문이 잔뜩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녀석들이 항상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잘 때도 하면서 깨잖아요. 왜? 보면 소설이라고 발목에 적혀 있거든요. 이게 파묘 이상의 전율하게 하는 주술적 힘이 있습니다. 이걸 떨쳐내셔야 돼요. 알겠죠? 소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파묘라고 할 만한 거창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묘를 팔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밑줄 긋고 괄호하시면 됩니다. 김고은처럼 이럴 필요 없다고. 에헤! 할 필요가 없다고. 뭐만 하면 돼? 정서, 태도, 밑줄, 시간, 공간, 괄호 하시면 돼요. 이걸로 끝이다. 굿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묘를 팔 필요도 없다. 관을 열 필요가 없어요. 파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밑줄이요! 로 가는 거예요. 사슴, 너의 울음소리를 갑자기 듣고 싶어졌어. 너를 울리고 말 거야. 감동적인 수업 이어갑니다. 사슴 울리는 수업 가볼게요. 자,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자, 사슴 울리는 수업 가볼게요. 자, 오늘 과연 제가 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기대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볼게. 자, 사실 이제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란 말이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신 못 차리잖아. 소설 읽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니네가 평상시에 소설 읽듯이 소설 읽으니까 그런 거야. 평상시에 읽는 소설 방법에서, 소설 읽기 방법에서 벗어나야지. 작년 대수능이야. 이거 한두 번 풀었겠니? 최소한 2번씩은 풀었을 거라고. 근데 풀면 뭐하니? 뭔가 문제의식으로 확 자리 잡고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잘 보란 말이야. 자, 요 작품 정리할 때 노트에다가 필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내가 강조했잖아요. 노트 펴봐. 문학 노트. 자, 펴보세요. 다 적었지 이거. 지운다. 자, 노트를 한번 보시라고. 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작품 분석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눈물 젖은 소시지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풀게 될 텐데 눈물 젖은 소시지를 풀게 될 텐데 소시지 뒤편에 보면 각 작품 정리하는 표가 있잖아요. 그 소설도 정리 그렇게 해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갑순이 할머니가 등장하죠. 자,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다가 빈칸 좀 두시고 집주름 할머니. 집주름 할머니. 지문 읽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다시 읽을 때 체크하고 읽고 나서 분석한다. 뭐라고? 읽을 때 체크하고 읽고 나서 분석한다. 그럼 체크할 대상을 내가 정리해주면서 인물관계도 그려볼게요. 집주름 할머니는 뭡니까?
자, 갑순이 할머니, 갑순이 할머니. 자, 갑순이 할머니가 있고요. 갑순이 할머니의 남편분이 누구예요? 집주름 영감이죠. 집주름 영감, 집주름 영감.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녀 관계가 나오면 좀 제가 좀 무의식 중에 깊이 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름 영감하고 갑순이 할머니가 이제 커플이죠. 커플 사이에서, 자, 사랑의 결실, 누가 태어납니까? 찾아봐. 이분들의 딸내미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정입니다. 이런 줄 알았니? 몰랐니? 모르고 그냥 문제 풀고 지나간 친구 분명히 있어, 없어? 있어요. 정의가 딸내미예요. 정의가 딸내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갑순이 할머니가 누구랑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랑 다투고 있는 중이었죠. 정의랑 다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순이 할머니가 합세한 거야. 합세. 자, 누구랑 다투고 있었지? 무슨 어미? 을뜨기 갑뜨기. 시작. 을뜨기. 꼴뜨기 을뜨기? 을뜨기. 을뜨기 어미가 있죠. 을뜨기 어미. 맞아요? 갑뜨기 어미야, 을뜨기 어미야. 야, 을뜨기 어미기도 해. 근데 여기는 갑뜨기 어미라고 나왔죠. 꼴뜨기야, 갑뜨기야. 갑뜨기 어미가 있어요. 갑뜨기 어미. 근데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지금부터. 중략 앞부분에서 반드시 네가 밑줄 그어야 될 표현을 빨간 펜으로 내가 한번 써볼게. 갑순이 할머니가 정의한테, 자기 딸내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네 잘못이다라고 겉으로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체크돼 있어야 돼. 지문에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근데 이건 진심이야, 아니야? 진심이 아니죠. 속마음은 이것과 정반대야. 그죠? 자, 다시. 여기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된다. 갑순이 할머니가 갑뜨기 어미한테 이 갑뜨기 어미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 있지. 뭐야? 배지 못한 행랑껏이라는 표현 나와. 뭐라고? 배지 못한 행랑껏. 이 행랑껏이 무슨 말이야? 이 머스마, 노비야, 노예야 그런 얘기거든요. 행랑이 무슨 행랑이? 옛날에 기와집 구조에서 의리똥똥한 대기와집 거느리고 있는 이 양반집에서 이 대문 바로 옆에 줄줄이 늘어서 있던 방들을 행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풀어놓고 묶어놓고 개를 여기서 키우면 개 키우는데 옆에 얼음에 이렇게 집의 입구에 현관 쪽에 담에 붙어있는 집이야. 이게 다 머슴들이 사는 집이거든 여기. 오케이? 그럼 행랑것이라는 얘기는 이런 노비야, 에라이 노비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높이는 말이야, 낮추는 말이야. 엄청 무시하고, 그죠? 차별하는 표현이거든. 행랑컷.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표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 반드시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 네가 풀면서 밑줄 그었는지 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 여기 마찬가지. 집주름 영감도 못지않아. 집주름 영감도 이 갑득 어미를 향해서 가리켜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쌍끝. 쌍끝이라고 말하고, 쌍끝. 천한 것 이런. 이 행랑껏 하면서 쌍껏 하면서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 정도는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자, 여기 중심 사건이 뭐야? 중략 앞부분에 중심 사건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 있지. 뭐야?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이 중략 앞부분의 중심 사건은 뭐라고? 싸움 사건이야. 싸움 사건. 그러면 싸움 사건의 그 뿌리에,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야?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지? 차별 의식이 있는 거죠. 뭐라고요? 차별 의식이 있는 거야. 차별 의식. 상대방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싸움의 본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 감히 노비주의 주제 이런 거죠. 제도로서의 그 노예제는 사라졌는데 신분제는 폐지가 됐지만 현실 속 의식에는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계급적 차별 의식의 잔재가. 오케이? 이걸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사건 명칭에 해당하는 녀석의 체크 딱 해놓으면은 이 중략 앞부분은 다 정리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을뜨기의 기능을 볼까요? 을뜨기의 역할은 뭐야? 보니까 이 갑뜨기 어미라고 나와 있지 을뜨기 어미라고 나오지 않았으나, 그죠? 갑뜨기 을뜨기 돌림자 쓰는 작은 아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형광펜 색깔 보고하는데 색깔 보고한단 말이야. 어디 체크해야 돼? 니은의 바로 아랫줄이야. 보이니? 니은의 아랫줄. 보고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을뜨기 갑뜨기? 을뜨기가 보고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 끝날 때 어떻게 끝나니? 보고의 끝머리에다가 또 형광펜 색깔 해봐. 뭐라고 그랬어? 어쩌고저쩌고 하죠. 뭐라고요? 밑으로 쭉 가서 들리더라 한다. 자, 색깔 딱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지? 을뜨기가. 자, 갑뜨거미 밑에 뭐 화면에 안 잡히겠지만 요렇게 갑뜨거미의 남편이 있고 왕서방이야 양서방이야. 중략 뒷부분 봐. 왕서방이야 양서방이야. 양서방이 있지. 그 양서방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들내미 둘이 있는 거야. 첫째니까 갑을병정 할 때 맨 앞에 있는 거 갑뜨기. 그 얘는 뭐야? 을뜨기. 요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을뜨기의 역할은 뭐지? 을뜨기의 역할은 갑뜨거미 자기 엄마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상을 알게, 사태의 진면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 네?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뭘 전달해? 이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 이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이렇게 일어난 대화를 듣고 전달하는 역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중략 앞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당시에 문제풀이 직전에 읽을 당시에 빨간색으로 적은 이 단어들의 최소한 저 정도만큼은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 아시겠죠? 풀고 나서 작품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도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보시고, 불가능하다면 사건 이름을 적고 그 안에 관련된 인물,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정서, 태도, 표현들을 인물 이름 밑에다가 짝짝 적어두는 거야. 그게 이제 작품 분석이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 풀고 나서 풀이 후에 분석을 해야 실전 풀이 중에 보여.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 지금. 안 보여서 문제지? 근데 쓰다 보면은 실전에서 보이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소설의 안구 장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중략 뒷부분 볼까요, 이제? 중략 뒷부분의 중심 사건은 뭐야? 공동변소 사건 해도 돼요. 공동변소 사건 해도 되고, 갇힌다, 중략 줄거리에서 갇힌다라고 나와 있지? 감금 사건이죠. 셀프 감금 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갇히게 된 상황 아니야. 그래서 공동 변소 사건 해도 되고 갇힌 사건이라고 해도 돼. 자, 요거 오른쪽에 적었던 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한 번 더 적어볼게. 인물 관계도 다시 한번 그려볼래? 사건 이름 뭐야? 적고 시작할게. 사건 이름이 뭐지? 갇힌 사건이다. 갇힘이라고 써도 돼. 사건 이름에. 분석표 가운데서 사건명, 갇힘이라고 해도 돼. 뭐 공동 변소 해도 돼. 토일렛이라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물 관계들을 보면은 다시 누구 갑뜨기 을뜨기 갑뜨거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 이름이 뭐였지? 양서방이 있어. 이미 적은 데다가 덧붙여 적어보면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셀프 감금이 된 상태야. 본의 아니게. 근데 아들내미 둘이 있어. 첫째가 갑뜨기, 둘째가 을뜨기인 것 같아. 뭐 첫째 둘째라고 명식으로 안 나왔지만은 맥락상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관계에서 반드시 빨간 펜, 자, 빨간 펜으로 내가 적을 건데 여러분들은 밑줄 그었어야 될 단어들이 있어. 자, 한번 챙겨볼게. 먼저는 요런 표현들. 자, 일단 양서방이 갇혔을 당시에 화가 나니 안 나니? 화가 나지. 얼마나 스스로가 어리석게 여겨지겠어. 그치? 그래서 화가 막 나. 셀프 감금, 장소가 하필이면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는 화장실이야.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지.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을뜨기 말고 갑뜨기 어미가 흥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치? 여기에 꼭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 흥분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심하니? 아까 우리 관계도 그랬지? 누구를 의심한다? 누구 어미? 누구 할머니? 누구? 갑순이. 그렇지? 갑순이 할머니를 의심한다. 그래서 의심한다에다가 여기 형광펜으로, 아니 빨간 펜으로 적을 거야. 의심한다. 자, 괄호 처리 딱 해보고 단정한다라는 표현, 단정 쪽으로 틀림없다라는 표현 나와. 틀림없이 뭐 단정한다, 뭐 이렇게 단정한다 이런 표현. 그리고 나서 또 체크해야 되는 게
근데 의심을 받는 갑순 할머니는 어떤 태도지?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냐? 아니지. 억울해야지. 억울해야 한다. 자, 억울해야 한다. 자,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장하기를 알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의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의도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요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 보면은 여기 이제 계획적이다. 갑득이염이 계획적이다라는 표현도 밑줄 그어줘야 되겠죠. 결정적으로 이제 양서방이 사실을 말해 줍니다. 둘이 지금 자기 마누라랑 옆집 뭐 할머니랑 싸움이 났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당사자가 진실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준 말이 뭐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그래서 갇힌 거야 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 이게 뭐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 두 글자로 뭐야? 자인한다. 자기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있어. 실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 겸연쩍어 한다. 겸연쩍어 한다. 그리고 단념이란 말도 체크돼야 돼. 이렇게. 됐어요? 이런 정도 사건 이름, 인물 이름, 그리고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정서, 태도 관련 표현들. 이걸 기록으로 남기란 말이야. 선생님 이걸 나중에 써먹을 때가 올까요? 물론 네가 푼 작품이 수능이 안 나와버리면은 별 뭐 소용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써놓은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쓰는 과정상 반복해서 읽었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네 눈으로 읽고 네 머리로 발견한 다음 네 손끝으로 정리했다는 전 과정이 공부야. 느리지만 천천히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자기 손으로 정리한 경험이 실전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읽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 평상시에 쓰기가 실전에서 읽기로 이어지는 거야. 눈을 얻게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란 말이지. 알겠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야. 아이고 힘들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문제풀이 중심으로 다음 주에 수업 진행할 테니까 진도 여기까지 나갔던 거 꼭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